안녕하세요. 이지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CR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CR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 대한 개념, 동작 원리, 해석을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하가 저항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가 되겠지요. 이와 같은 회로가 SCR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SCR의 동작은 어떻게 됐었죠? 바로 게이트와 캐소드 사이에 전류를 흘려주면 다이오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이오드와 같이 켜지게 되면은 꺼질 때까지 다이오드 특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즉 SCR은 SCR의 게이트 단자에 전류를 흘리면 바로 다이오드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SCR을 한번 다이오드로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죠? 바로 SCR의 게이트와 캐소드 사이에 계속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출력 전압의 파형은 어떻게 되죠? 이때 출력 전압은 다이오드와 같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플러스 단자 파형은 VAN, VBN, VCN 중 가장 큰 전압이 되겠습니다. 즉 VAN이 클 때 SCR1이 켜지겠습니다. VBN이 클 때 VBN과 연결된 SCR3가 켜지게 되겠지요. VCN이 클 경우에는 VCN과 연결된 사이러스5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입력 전압 중 가장 높은 전압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출력 전압의 플러스 단자 전압 이와 같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출력 전압의 마이너스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죠? 같은 방법으로 입력 전압 중 가장 전압이 낮은 SCR과 연결된 SCR이 켜지겠습니다. 바로 출력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플러스 단자 전압에서 마이너스 단자 전압을 뺀 전압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압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구간에는 VAN 빼기 VBN, VAB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구간 동안에는 VAN 빼기 VCN, VAC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의 파형이 되겠습니다. SCR에 계속 전류를 흘리면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SCR에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VAN이 클 때만 이와 같이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VAN이 클 때, 즉 SCR의 1에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VBN이 클 때는 어떻게 되죠? SCR3에 전류를 계속 이와 같이 120도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TN이 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간 동안에만 SCR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흘리면 되겠고요. 4, 6, 2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류를 120도 간격으로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흘려주면 되겠죠. 한편 이와 같은 전류를 계속 흘려도 되겠지만 펄스 트레인으로 이렇게 흘려도 되겠습니다. 바로 펄스 트레인으로 펄스를 이와 같이 흘려도 되겠습니다. 펄스 전류를 흘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흘리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펄스를 두 개만 이렇게 간단하게 흘려줘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알파가 제로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가 제로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파가 0도에서 30도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SCR들의 펄스 파형을 30도 딜레이 시켜서 켜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형에 대해서 30도 딜레이 된 파형, 이와 같은 파형이 되겠죠. 이와 같은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펄스를 이와 같이 60도 간격으로 두 개만 이와 같이 흘려줘도 되겠습니다. 물론 한 개만 흘려도 되겠지만은 또 자세히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이와 같이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펄스 트레인으로 하면은 보다 SCR이 켜지는 것이 신뢰성이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0도 위상차를 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VAN은 30도 위상차를 갖고 이와 같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즉 SCR1 이와 같이 켜지게 되겠고요.
SCR3 30도 차이가 나서 이와 같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SCR5 30도 위상차를 갖고 이와 같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4, 6, 2도 이와 같이 30도 차이를 갖고 켜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단자의 전압에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빼주면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의 평균은 바로 이와 같이 약간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형에 대해서 출력 전압만 한번 다시 그리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알파는 이와 같이 30도 딜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됐었고 알파가 6분의 파이 즉 30도인 경우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이 이와 같게 되기 때문에 이 출력 전압을 저항 R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R로 나누면 이와 같은 동일한 파형에 R로 나눈 값만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알파가 0에서부터 60도 구간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가 60도라면 출력 전압의 파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지요. 60도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는데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펄스는 바로 이와 같이 0V가 포함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0에서 60도 구간에서 출력 전압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의 파형은 이와 같이 60도 간격으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60도 한 주기 동안에는 6개의 펄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정류기를 6 펄스 정류기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출력 전압을 구할 때는 이와 같이 6 펄스 중 한 펄스 즉 VAB가 출력 전압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그 면적을 구한 다음에 밑변으로 나누어서 그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간에 대하여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VAB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 전압 VAB가 되겠고요. RMS가 V인 사인파가 되겠는데 이 사인파의 파형은 바로 사인파에 대하여 위상차가 바로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그 구간을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 정의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때 V는 VAB 즉 이와 같은 선간 전압의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 전압의 파형은 알파를 바꾸어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의 평균을 바로 저항 R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출력 전류의 실효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실효값을 구하는 이유는 출력 단자의 권선의 굵기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겠고요. 또한 출력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 전류의 실효치를 구해야 출력 전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출력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이와 같이 60도 간격으로 이와 같이 펄스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도 60도 구간에서 I 제곱을 한 다음에 60도 구간 동안 적분해서 주기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즉 루트 민 스퀘어 RMS 값,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I0는 어떻게 되죠? 바로 R분의 VAB에 제곱을 한 다음에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하고 이 구분을 적분한 다음에
주기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와 같이 구하면 결과값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알파의 단위가 이와 같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알파를 라디안으로 넣어서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때 V는 선간 전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외울 필요만은 없고 책이나 유튜브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력 전류 IA, IB, IC의 시료 파형은 어떻게 되죠? 전류 IA는 T1이 켜졌을 때는 출력 전류가 되겠습니다. 한편 T4가 켜졌을 때에는 출력 전류의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따라서 전류 IA는 T1이 켜졌을 때, 즉 입력 전압이 가장 큰 구간이 A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 VAB, VAC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입력 전류가 바로 출력 전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류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T4가 켜질 때는 어떻게 되죠? VBA, VCA, 즉 A가 나중에 붙은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출력 전류의 마이너스가 입력에 흐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IA의 실효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출력 전류에 대해서 그 절대값이 펄스가 4개가 되겠죠. 한 주기에 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개의 60도 구간 중 4개의 60도 구간에만 IA에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IA의 실효 전류는 어떻게 되죠? 루트 그 펄스 폭 전체분의 4개, 6분의 4의 I0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I0는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IA, IB, IC의 실효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알파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인 구간에는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간에는 SCR이 꺼지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이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60도 구간에 대하여 적분하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제로인 구간은 적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VAB에 대해서 이와 같이 VAB에 대해서 알파로부터 이와 같이 0이 되는 구간까지의 길이, 즉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와 같이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 이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0의 평균값이 되겠고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한편 알파는 0에서 3분의 2 파이까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CR 3상 전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